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에서 아동의 언어와 인지를 연구하는 교수 최나야입니다. 요즘 저는 영유아의 문해력에 집중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책을 읽어주고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, 독후 활동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모든 책에 대해서 독후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부모님도 아이도 서로 지칩니다. 그래서 사후 활동에 딱 적합한 책을 만났을 때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재미있는 놀이형 문해 활동을 해보세요. 이렇게 하기에는 제 경험상 여유로운 주말이 좋더라고요. 예를 들면 그림책을 보고 하는 말놀이나 만드는 것 같은 공작, 또 그리기, 카드게임이나 보드게임, 목욕탕에서 하는 과학실험, 또 아주 효과적인 요리, 또 관찰, 쇼핑을 가거나 어떤 장소에 방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책마다 어울리는 활동이 다릅니다.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고 이 책은 이렇게 한번 놀아보면 좋을 만한 책인데 라는 감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. 읽으면 읽을수록. 또한 독후 활동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은요 서로 너무 질리거든요.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 중에 이 책이 제일 잘 맞는 거 이렇게 하나 골라서 해보시면 좋고요. 이런 모든 활동에 문해가 결합될 수 있어요.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른하고 아이 간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고, 또 기호나 숫자, 글자가 포함되게 할 수 있습니다. 또 아이가 관찰 같은 걸 했을 때 직접 그림 정도로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요. 아직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우리 유아를 위해서는 아이가 하는 말을 부모님이 노트나 칠판이나 이런 때 받아 적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. 그거는 우리가 하는 구어가 이제 문어로 바뀌는 과정을 아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배워가면서 그거를 본인이 쓰는 그런 반복 연습을 하는 것보다 유아기에는 이런 문해 자극이 훨씬 더 적합한 면이 있습니다.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이 베드타임 리딩이 일반화되었습니다. 책의 양에만 가치를 두지 말고 매일 한 권씩이라도 꾸준히 읽으면 됩니다. 이때 책을 골라야 하는데요. 아이가 주도권을 좀 갖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아직 그렇다면 아빠가 한 권 고를 테니까 너도 한 권 골라올래? 오늘 우리 같이 뭐 읽을지? 이렇게 해주시면 점점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데 습관이 됩니다. 또 이때 아무리 좀 피곤하셔도요. 남은 에너지 끌어내고 유머를 좀 곁들여서 하루의 피로가 사라질 만큼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. 그래야 함께 읽기를 아이가 더 좋아하게 됩니다. 또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보통 우리 진짜로 자려고 불 끄고 같이 눕잖아요. 이럴 때 아직은 잠이 안 온다면 읽은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거나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어? 어린이집에서는 어땠니? 처럼 하루 일과를 좀 이야기로 주고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또 제 경우는 수수께끼도 많이 냈던 시간이에요. 그래서 책 읽기, 이 잠자리 독서와 이야기 나누기가 같이 결합이 되면은 그 밤 시간만으로도 우리 아이들 문해력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겁니다. 네, 물론 문해력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. 예를 들면 대화, 놀이, 또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환경 인쇄물을 관찰하는 것, 이런 것처럼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해력이 자랍니다.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를 꼽으라면 독서가 될 거예요. 이유는요. 책을 읽는 동안 집중력, 어휘력, 그리고 이해력이 다 강력하게 향상이 되는데요. 무엇보다도 뇌가 전체적으로 쓰여서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뇌, 그리고 공부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더 잘 활용되는 뇌가 될 수 있어요. 물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죠. 그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겁니다. 이런 아이들은 독서 시간 자체를 회피하고 또 함께 읽더라도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. 또 이때 나누는 대화도 초점을 잘 유지하기가 어렵죠. 그렇지만 어른이 아이한테 책을 더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. 부모가 더 신중하게 더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아주 흥미롭게
읽어주면서 또 우수한 책을 좀 접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요, 지금 우리 아이가 한창 빠져있는 주제의 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책꽂이 정리도 좀 독특한 방식으로 아이와 함께 하면은 책에 대한 노출 기회를 늘릴 수가 있어요. 또 어른께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연습도 해서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어줄까, 어떻게 하면 흥미를 높일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. 또 책에 등장하는 어떤 등장인물, 인형이나 놀잇감 이런 것도 구해서 책의 내용을 좀 놀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는요, 도서관에 주기적으로 함께 가셔서 뭐 인형극, 만화영화, 상영, 낭독회, 뭐 동요교실 이렇게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. 네, 아이들의 책꽂이 참 알록달록하고 삐죽빼죽 보기에 좋죠. 가끔은 이 아이랑 책꽂이의 책 정리를 한 번씩 다시 해보세요.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읽은 책과 읽지 않은 책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. 그동안 같이 읽어보니 내가 정말 재미있었던 책, 그렇지는 않은 책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날은 우리 이 높이나 크기에 따라서 시퀀스 연습을 하는 도구로도 책을 쓸 수 있어요. 아이들 책의 크기가 워낙 다양하잖아요. 우리 낮은 것부터 높은 것 또는 큰 것부터 작은 것 이렇게 순서를 늘어놓아 보는 연습도 유아기에 좋고요.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미 기역, 니은, 디귿을 조금 알게 되었다.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에는 작가 이름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지만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크게 쓰여 있는 책 제목의 첫자. 그래서 그 순서대로 기역, 니은, 디귿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특별한 주제 있거든요. 뭐 공룡책, 방귀에 대한 책 이런 거 그런 것만 따로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바구니에 담는다든지 책꽂이 한 칸에 담는 것. 자, 이런 활동을 하면은 우리 아이가 책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. 우리 집에 무슨 책이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되고 오늘 밤에는 이 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갖고 오게 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.